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60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땐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 80이 넘은 지금 새벽마다 눈을 뜨면 조용히 시계를 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땐 늘 바빴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돈 버느라, 남들 따라가느라 정작 내 인생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조금만 더 벌면 여유가 생기겠지. 조금만 참으면 행복이 오겠지. 그렇게 버티며 살았는데 막상 그 조금만 더가 평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후회가 많습니다. 돈도 사람도 건강도 그때는 무한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모두가 한정된 시간이었어요. 60대의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었지만 80대의 나는 압니다. 늦은 게 아니라 놓친 겁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조금 더 천천히 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조금 더 아껴줬을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60으로 돌아간다면 뭐가 제일 먼저 바꾸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 하기보다 이미 가진 걸 잃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돈을 불리려는 욕심 대신 지키는 지혜를 배웠을 겁니다. 관계를 늘리려 하기보다 좋은 사람 며칠 더 아꼈을 겁니다. 몸이 힘들다고 핑계대지 말고 그때 하루 30분이라도 걸었을 겁니다. 80이 되니 확실히 알겠어요. 행복이란 새로운 걸 얻는 일이 아니라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60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의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의 격차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익숙한 일을 벌일 때 생깁니다. 60대 때만 해도 돈 걱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퇴직금도 들어오고 모아둔 적금도 있었고 집도 한 채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 정도면 남은 인생은 편하겠지. 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날 한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 큰 돈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은행 금리는 낮고 주변에서는 다들 뭐라도 한다고 하니까 나도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야. 이 돈으로 사업 한번 해야지. 그때부터 내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돈이 없을 땐 아껴 쓰지만 돈이 생기면 굴려야 한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퇴직 후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사람 마음을 흔들어요. 내 친구 김 씨도 그랬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함께 퇴직했는데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다 프랜차이즈야. 안정적이야. 그 말을 믿고 1억 원을 투자했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손님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값이 오르면서 수익이 줄었죠. 결국은 폐업.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치킨집을 연 게 아니라 내 노후를 닫은 거였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게 만드는 건 결정이 아니라 조급함이라는 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돈을 잃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초보자가 됩니다. 30년, 40년을 쌓은 경험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죠. 그 분야의 언어도 모르고 습관도 모르고 위험 신호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60대, 70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마자 같은 패턴으로 무너집니다. 반대로 제 주변엔 단돈 500만 원으로도 지속적인 수입을 만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익숙한 일로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는 회계 일을 40년 하셨습니다. 퇴직 후엔 소규모 상점들의 장부를 대신 봐주는 일을 시작했죠. 처음엔 월 30만 원, 그 다음엔 50만 원, 지금은 월 2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사무실도 필요 없어요.
집 근처 복지관 카페에서 만나면 되니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새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평생 해온 일을 다시 꺼내 쓴 거야. 맞아요. 진짜 현명한 사람은 새로운 일을 찾지 않습니다. 익숙한 일을 다시 빛나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 세대가 배운 걸 버리는 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컴퓨터 세대가 오고 스마트폰 세대가 오니까 이젠 내 시대는 끝났다고 스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경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틀 안에서 다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다면 요리, 살림, 자녀 교육 등 누구보다 실전 노하우가 많잖아요. 그걸 그대로 살려 손주 반찬 클래스를 열 수도 있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반찬 나눔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어도 그건 이미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가 모이면 결국 돈도 따라옵니다. 돈의 격차는 숫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불안할수록 더 큰 일을 벌이고 누군가는 불안할수록 더 지킵니다. 결국 후자는 살아남습니다. 퇴직 후 돈을 지키려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너만 알려줄게로 시작하는 제안은 100% 거절하라. 정말 좋은 일이라면 왜 나한테만 알려줄까요? 자기가 하겠지요. 이건 기회야라는 말엔 항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큰 돈을 쓸 땐 반드시 6개월을 숙성시켜라. 부동산, 창업, 투자 모두 생각할 시간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진짜 부자는 결정을 늦추는 사람입니다. 조급함을 버티는 그 시간에 냉정함이 생깁니다. 셋째, 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빨리 굴리면 빨리 사라지고 천천히 지키면 천천히 불어납니다. 이건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빨리 살면 빨리 늙고 천천히 살면 오래 남습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 돈을 벌려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돈이 나가지 않게 할 겁니다. 사소한 구멍부터 막고 조금이라도 덜 쓰는 습관을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건 그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돈을 쓰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렸을 겁니다. 결국 돈은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불안할 때 쓰면 불안이 남고 감사할 때 쓰면 평안이 남습니다. 80이 넘은 지금 제 통장에는 큰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압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지켜준다는 걸. 돈이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의 격차보다 더 잔인한 게 건강의 격차입니다. 이건 살아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60대까진 괜찮았습니다. 조금 피곤해도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뻐근해도 며칠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들은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약으로 괜찮지만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수술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라는 거요. 같은 나이의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제 대화의 절반은 병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혈압, 누구는 당뇨, 누구는 무릎 관절. 그 중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루 3번 약 먹는 게 일상이라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운동을 꾸준히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땐 귀찮고 바쁘다는 이유로 안 했던 일들. 이제 와보니 그 귀찮음이 내 삶을 갉아먹은 거였습니다. 반면 저와 같은 시기에 은퇴한 박선영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65세에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도 무릎이 아팠고
다리가 무거웠답니다. 그런데 매일 10분씩 꾸준히 걸었어요.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눈이 와도 장화를 신고 나갔답니다. 처음엔 10분이 고비였지만 한 달이 지나자 30분이 되었고 1년이 지나자 하루 1시간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지금은 72세인데 혈압약도 끊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걷는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안 걸으면 돈이 나가요. 병원비로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맞아요. 걷는 건 운동이 아니라 예방보험입니다. 매일 30분 걸으면 병원비 10만 원을 절약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몸을 방치하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저의 대학 동창 이 씨는 3년 전까지 건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하셨지만 이제는 반쪽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로 한 달에 300만 원이 나간답니다. 그분이 내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하루 30분만 걸었더라면 지금처럼 누워서 후회하진 않았을 거야. 건강의 격차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한 걸음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걷는 사람은 10년 후 자유롭게 살고 안 걷는 사람은 10년 후 침대에 누워 삽니다. 결국 선택은 지금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을 지키는 건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3시간은 반드시 밖에서 보내기. 집안에만 있으면 마음이 늙습니다. 햇빛을 보고 바람을 맞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깨어납니다. 둘째, 운동은 기분이 아니라 약이다. 기분이 좋을 때만 운동하면 늙고 기분이 안 좋아도 운동하면 젊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약 복용과 같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몸에 약을 먹인다고 생각하세요. 셋째, 함께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어라. 혼자는 꾸준히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과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관계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은 잃으면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빌어야 한다.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요즘도 아침마다 천천히 걸어요.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걷는 동안만큼은 걱정이 사라져요.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돈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남에게 맡길 수 있지만 건강은 오직 나만이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약속하세요.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걸으세요. 내일은 20분, 그 다음은 30분.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80대를 바꿉니다. 살아보니 사람의 외로움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조금 나빠도 마음이 따뜻하면 견딜 수 있더군요. 그런데 마음이 시들고 믿었던 관계가 멀어질 때, 그때 진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60대에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0이 되어 보니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왜냐면 사람의 관계도 나이처럼 변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후회, 자식에게 너무 의지했던 시간들. 제가 가장 후회하는 일은 자식에게 기대려 했던 겁니다. 우리 아들은 나를 챙겨주겠지. 딸은 내가 늙으면 같이 살아주겠지. 그런 믿음이 오래도록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회사 일, 아이들 키우기, 주말엔 겨우 쉬는 시간. 그 속에 부모 돌봄이 들어갈 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전화 한 통 없는 날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삶의 무기였습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내느라 우리처럼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내 행복은 사라진다. 기대는 불만이 되고, 불만은 섭섭함이 되고, 섭섭함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이젠 그냥 바라봅니다. 기대 대신 축복을 보내면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두 번째 후회, 친구에게 너무 잘해줬던 순간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전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좋은 친구가 되려다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었죠. 아는 친구가 어려움을 겪는다기에 선뜻 도와줬습니다. 돈도 빌려주고 부탁도 들어주고 이 친구만큼은 나를 이해하겠지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친절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걸. 좋은 사람은 결국 이용당하고 나쁜 사람은 그런 마음을 알아보는데 귀신 같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주지 않아도 함께 있고 거절해도 이해합니다. 반대로 매번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만드는 친구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도와주는 건 좋지만 내 평안을 해치는 도움은 착한 일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정말 괜찮은 관계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끈이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통화해도 어제 본 사람처럼 편한 관계.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세 번째 후회, 혼자 있는 법을 너무 늦게 배운 것. 70이 넘으니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아침을 맞는 일. 많은 사람이 그 고요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억지로 모임을 만들고,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 돈을 쓰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처음엔 고요가 두려웠어요. TV를 켜놓고 음악을 듣고 누군가와 통화해야만 마음이 안정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혼자 걷기, 혼자 밥 먹기, 혼자 생각하기.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니 이상하게 사람들도 다시 다가오더군요.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관계의 격차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서 생깁니다. 그 거리를 좁히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식은 돌봐주는 존재가 아니라 바라봐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말고 그저 멀리서 응원하세요. 부모의 사랑은 도움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복잡해지고 적을수록 깊어집니다. 10명에게 좋은 사람 될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명에게 솔직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보다 그냥 웃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복입니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남는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격차를 이기는 힘이에요. 살아보니 결국 인생의 마지막 차이는 마음의 격차였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 가진 게 적어도 평안한 사람. 그 차이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었습니다. 젊을 땐 돈이 인생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80이 되어 보니 돈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진 않더군요. 잠시의 걱정은 덜어주지만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회복돼도 마음이 아프면 다시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불안할까? 이 나이에도 왜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그때 그 선택을 용서하라. 나이 들수록 과거가 자주 떠오릅니다. 그때 그 결정, 그 말, 그 사람.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후회가 불쑥 올라오죠. 그때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때 나는 최선을 다한 나였습니다. 그 선택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부족했지만 버텼고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자체로 충분히 잘해온 인생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괜찮다. 이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인생의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깨달음, 비교를 멈춰야 비로소 자유롭다. 노년에 가장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건 비교입니다. 젊을 땐 남의 월급을 비교하고, 중년엔 남의 자녀를 비교하고, 노년엔 남의 건강과 여유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여행 다니는데 나는 병원 다니네. 저 집은 자식들이 챙겨주던데 내 자식은 연락도 없네. 이런 마음이 쌓이면 감사 대신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삽니다. 그저 겉으로 안 보일 뿐이에요. 제가 만난 어느 할머니는 늘 웃고 다니셨어요. 복지관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였죠.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은 항상 그렇게 밝으세요. 비결이 뭔가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걸 세면 하루가 부족하고 남이 가진 걸 세면 하루가 허전해요. 그래서 나는 내 걸 세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써봤습니다. 오늘 걸을 수 있었다. 아침에 밥맛이 있었다. 친구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감사할 일을 적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더군요. 남을 보며 위로 가면 끝이 없고 나를 보며 안으로 향하면 평화가 옵니다. 세 번째 깨달음, 내려놓음이 아니라 비우기. 우리는 종종 이제 내려놔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려놓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비우는 연습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마음은 늘 복잡해지고 평화는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쌓는 게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비우는 게 행복이야. 그 말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 알겠더군요. 싸울 땐 욕심이 자라고 비울 땐 여유가 자랍니다. 비운다는 건 단순히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 없이도 괜찮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힘이에요. 저는 요즘 하루를 마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내려놓았지? 그 질문 하나로 잠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마음의 격차를 줄이는 단 하나의 습관. 이제 여러분께 단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세요. 괜찮다. 오늘도 잘하고 있다. 조금 아파도 오늘 하루는 선물이다. 그 짧은 한마디가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사람의 얼굴도 말투도 심지어 온기까지 달라집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나며 모든 평화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나이 든다는 건 세상을 잃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돈이 줄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줄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평안하면 인생은 여전히 빛납니다. 80이 넘은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0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더 많이 비우고 더 많이 웃을 것이다. 이제는 압니다. 인생의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놓을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인생의 격차를 메우는 단 하나의 마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아마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제가 35년 동안 수백 명의 노후를 지켜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의 격차는 돈도, 건강도, 인맥도 아닙니다. 매일의 마음가짐이 만든 결과입니다. 돈의 격차는 방향을 잘못 잡은 하루에서 시작되고, 건강의 격차는 내일 해야지라는 미루기에서 생깁니다. 관계의 격차는 기대를 버리지 못한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의 격차는 비우지 못한 욕심에서 커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순간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선택으로 새로 세워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과제 3가지. 지금 당장 10분만 걸어보세요. 걷는 건 가장 간단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습관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내려놓으세요. 불안, 비교, 미련 중 하나를 고르세요. 버리는 순간 마음의 자리가 비워지고 평화가 들어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세요. 괜찮다. 오늘도 잘 버텼다. 그 한마디가 내일의 나를 살립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나요?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걷고, 조금 덜 집착하는 것. 그 3가지면 충분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잃어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표정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바꾸고 싶은 습관 하나, 그리고 내일 아침 자신에게 건넬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